체육교사 최봉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라이스 치료 방법과 근육경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선생님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찍었던 영상 다시 한번 한 번, 두 번 확인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시간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골절입니다. 자, 골절은 뼈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현상이었죠.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뼈가 이렇게 부러졌죠. 이렇게. 이게 골절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우리는 응급처치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가 뼈가 이렇게 부러진 상태에서 움직이면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파서 못 움직여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내 스스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어요. 뭔가 갑자기 공이 날라오. 수업을 마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수업 안 끝났어요. 자,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갑자기 뭔가 공이 날라오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다 또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2차적인 부상이 이 부분에 생기겠죠. 즉, 골절의 응급처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상 부위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감습니다. 팔목 다쳤을 때는 이렇게 팔목의 붕대, 압박 붕대에 대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감아 놓는 거. 손가락이 골절됐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도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 발목을 다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압박 붕대나 이런 식으로 발목을 감습니다. 혹은 더 심해. 그러면 우리 여기 뭐예요? 팔목이나 이런데 깁스하죠, 깁스. 즉, 좀 더 단단한 걸로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 부위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골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골절, 다칠 수는 있겠지만, 안 다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나 이런 위험물들을 미리 제거하는 게 더, 부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겠죠. 자, 다음은 이제 출혈에 대해서 할 건데 잠깐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출혈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찰과상 다쳐가지고 혈관이 손상돼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즉 가는 길에서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찢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겠죠. 출혈이 왜 안 좋나요? 자, 혈액 속에서 혈액은 우리 한 역할이 있어요. 즉, 우리 인체 주요 장기들을 활동할 수 있는 영양분이나 산소를 이 혈액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과 산소가 각 장기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계속 새요. 그러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출혈로 인해서 이 영양분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이렇게 뇌로 가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뇌세 상태에 빠지고 오래되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 많이 생기면 이것도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출혈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직접 압박입니다. 말 그대로 직접. 이 상처 부위가 있으면 이 부위를 직접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자,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이다. 출혈이 멈추면 소독한 거즈로 덮은 다음 압박 붕대로 감고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다친 부위를 깨끗한 거즈로 꽉 눌러주면 출혈이 조금 멈춥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심장보다 어떻게 낮게 하면 이쪽 부위로 심장이 여기 있으면 높게 있으면 이쪽 부위로 중력에 의해서 피가 쏠리겠죠. 그래서 출혈이 더 많이 납니다. 알겠죠? 심장을
상처 부위보다 높게 가서 혈액이 이 정도 여기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직접 압박,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치면 보건시에서 치료받는 게 이 직접 압박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간접 압박입니다. 자, 간접 압박은 이제 출혈이 직접 압박으로도 멈추지 않아요. 너무 많이 나. 그럴 때 사용하는 간접 압박법입니다. 자, 직접 압박으로도 출혈이 계속될 때 심장에서 가까운 동맹이 아니라 동맥입니다. 동맥. 동맥 부위를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동맥이란 건 뭐냐면 이 동자가 움직일 동이에요. 동. 즉, 우리 혈액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혈액이. 심장에서 이제 심장이 이 펌프질, 자심실, 자심막 이게 압박을 하면서 심장이 나오는 혈액이 나오는 부위를 동맥이라 그래. 동맥.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혈액이 나오는 이 동맥 부분을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피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심장에서 잘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 부위로도 압박이 안 됐을 때 이런 큰 동맥 부분을 압박을 해주면 여러분들 피가 조금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경험상 이 간접 압박을 하는 여러분들 경험은 많이 하지 못할 텐데 혹시나 너무 많은 출혈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런 동맥 부분을 꽉 잡아주고 압박을 해줘. 자, 손으로 압박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이나 천 같은 걸로 꽉 묶여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잘 기억해놨다가 정말 큰 응급 상황 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찰과상에 의한 피가 나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피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코피 났을 때 우리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지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코피가 나면 대부분 여러분들 학생들 어떻게 하냐? 코피가 나면 이렇게 코에서 흐르죠? 코에서 흘러요. 이 흐른 걸 막기 위해서 고개를 뒤로 제끼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코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고 중력방에 흐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코피가 이런 게 안 좋습니다. 이런 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 코피가 우리 코랑 이 목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가 나오는 피가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혈관 밖을 벗어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오는 피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밖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먼저 고개를 이렇게 숙여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미 나온 피는 밖으로 흘러나오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피가 나오는 부위를 우리는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직접 압박을 해줘야 돼요. 압박.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코피가 나오는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서 압박을 해줘서 코피를 멈추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코피가 나는 부위를 지그시 눌러서 직접 압박한다는 거죠. 직접 압박을 해서 자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 코 안에 이렇게 조그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찢어졌어. 터져서 이쪽 부위로 혈액들이 코피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압박합니다. 압박을 해야지 이 부분이 출혈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그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직접 코를 잡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이렇게 세게 잡아도 이 부분이 압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그맣게 휴지를 하나 뜯어가지고 콧구멍 안에 이렇게 휴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압박을 해요. 잡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지혈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를 너무 많이 해서 코가 아예 들이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 휴지 칸으로 보면 한 칸 정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콧구멍 안에 넣어가지고 압박을 하면
코피를 멈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래도 만약에 코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이 부분을 이제 지질 거예요. 지져서 땜빵 할 거예요. 그러면 코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코피가 많이 나면 마찬가지 물이 몸에 있는 혈액, 물을 밖으로 많이 보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얼음으로 찜질하면 당연히 붓기가 예방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도 될까요? 그래서 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손가락에 상처가 났어. 그래서 피가 나오면 이 피 아까워서 이렇게 입으로 쪽쪽 빠는 학생들이 있어요. 빨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입안에는 우리가 세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상처난 부위로 세균이 침투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나온 피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미 깨끗한 물로 씻으면 됩니다. 자,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줘도 되나요? 어떻게 됐어요? 중력에 의해서 상처 부위가 심장보다 낮게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피가 쏠리기 때문에 출혈이 더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상처 부위는 항상 심장보다 높게 들어줘야 됩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해요. 자, 그 다음 출혈이 계속 났는데 붕대를 풀고 새 것으로 감아줘야 되나요? 자, 상처 부위에 붕대를 감았는데 새 것으로 감아주나? 자, 안 돼요. 자, 붕대를 교환할 때는 자, 피와 붕대가 이제 달라붙겠죠. 그 부분이 이제 응고대, 우리가 이제 혈소판에 의해서 응고돼서 더 이상 출혈이 나지 않기 위해 막아줬는데 이 붕대를 뜯다가 지혈된 부위이 또 뜯겨져 나가서 재출혈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감아져 있던 붕대를 뜯는 게 아니라 새 붕대를 그 위에 덧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운동 손상 그리고 운동 손상에 따른 응급 처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든지 체육 시간 혹은 여러분들 이제 그 주말에 친구들하고 운동하면서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다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려줬던 이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서 응급처치를 한다면 추가적인 부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죠? 자, 다치면 나만 손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 친구,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치면 안 되겠습니다. 모두 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